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 5시 41분 녹화로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화라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가장 큰 이유는 축구요.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이죠. 아시아. 오늘 최종 예선이 1차전 침대 축구로 유명한 이라크하고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또 제가 축구는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좀 요번 주 3일 라이브로 했으니까 생중계로 생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녹화로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화로 하실 때 여러분들의 혹시 제게 주시는 의견이나 또는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은 없으니까요. 오늘은 코로나19 소식 또 알아보고, 그리고 제 옆에 사진으로 있습니다만 서순자 의원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발의를 했고, 대표 발의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주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이제 경주시가 만드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각계 전문가 이런 들로 구성이 된 자문단 의견 청취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어린이 의견 또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가 되는 그런 큰 의미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30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6일날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상임위원회 통과한 것은 본회의에서 그렇게 가결이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될 텐데, 이 조례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져올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순자 의원 모시고 인터뷰한 영상도 함께, 인터뷰도 오늘 뉴스 브리핑에는 같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19의 소식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오늘도 우리 경주에 11명이 발생을 했고요. 백신 속도는 많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 중심으로 할 텐데, 오늘 11명 중에 11명 중에 20대가 특히 많고, 그 20대 중에서도 같은 대학에서 5명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중에 5명은 같은 대학 소속이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오늘부터 모든 수업 비대면으로 다 전환하고, 평생교육은 이런 수업도 무기한 개강도 연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구질구질한 거 좀 치워놓고 하겠습니다. 오만 개 다 보이네요. 오늘 1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경주적 누적 확진자는 883명이 됐습니다. 이게 1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883명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어제 12명, 9월 달에만 벌써 23명이고요. 오늘 11명 중에서는 5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대학교 소속이고, 20대 연령에서 11명 중에 6명이 20대입니다. 10대도 2명이나 되고요. 20대 877번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현재 파악 중이고, 나머지 10명은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는 거의 없다. 지금 나타나는 확진자는 대개 이제 감염 경로들은 다 파악이 되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이게 경주시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런 상황이고, 백신 접종은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제 1차 접종 864명이 어제 1차 접종을 받으면서, 요 밑에 표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어제 864명이 1차 접종 받으면서 우리 경주의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14만 5,500여 명 해서 경주시 인구의 이제 60%가 다 돼갑니다. 57.6%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소리고, 어제 2차 접종은 더 많습니다. 3,227명이 어제 접종을 완료를 하면서 우리 경주의 누적 접종 완료자는 8만 1,548명 해서 경주시 인구의
센터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이렇게 많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리고, 코로나19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잠시 우리 경주 포커스가 전하는 말씀 짧게 듣고 계속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커피 한 잔 값으로 경주 포커스를 후원할 수 있다니 좀 지겹죠? 예, 여러분들이 월 5,000원씩 해주는 것이 경주 포커스 장비도 사고 각종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주사랑 불주꾸미처럼 이런 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경주 포커스에 광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옆에 권진희 국어학원이라든가, 이건 어제도 제가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친구인데 어제 10주년 된 거 알고, 야, 그동안에 뭐 구독 후원도 못했다라면서 후원을 하길래, 이 친구가 학원이 이 등단한 시집도 2호이나 낸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어를 아주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국어를 아주 잘 가르치는 친구여서, 제가 혹시 대구에 입시 국어가 필요한 중학교 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있던데 이 시험을 쳐야 된다네요. 혹시 필요한 정보가 될까 봐서 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주 소식 몇 가지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우리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가 이번에 전국민 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이죠. 88%의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인데, 경주시민 25만 2천 명 가운데 22만 3천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1인당 제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경주시에서도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부터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 통해서 내가 이게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할 수가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이면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이번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개인별 신청이 원칙인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증명서 등등 요 내용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6일부터 온라인,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로 신청을 하면 포인트를 금액을 적립을 시켜주니까 서수인 체크카드, 경주페이로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소식이네요. 경주페이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불카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혼잡해하기 위해서 6일부터 처음 한 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받고요. 예, 이런 내용들. 제5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경주시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지급을 하는 경주시민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주의 경우에도 400세대 이상은 경주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지원을 받고 그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400세대 이상은 현장 접수를 하는데요. 요 내용입니다. 요 기사인데 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 선불 카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선불 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월 18일 주민등록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서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선불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4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현장에 그 경주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접수 배부를 한다. 4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 합이 4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그래서 우리 경주에는 97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4만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경주시가 현장에 나가서 접수도 하고, 여기 쭉 날짜별로 9일, 10일, 11일, 12일 이렇게 두 군데로, 두 날짜로 나눠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기사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 아파트가 내 사는 곳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이 기사에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현장 접수처 49곳 설치를 하고 선불카드 지급을 하는데, 9일, 10일 요 이틀 동안은 근천읍, 근천 휴먼시아, 월성동 과루 그랑벌, 이 아파트 이름도 이렇습니다. 동천동 프로지오 등등 30곳에 현장 접수처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11일, 12일 요 이틀 동안은 강동면 위덕삼성타운, 안강읍 안강에덴타운, 현곡면 현곡프로지오 등등 19곳에서 현장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현장 접수할 때는 읍면동으로는 굳이 가실 필요 없고, 그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으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제품 등을 지원한다. 이건 뭐 우리 시민들하고 실제 바로 밀접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혹시 해당되는 기업체 가족이나 이렇게 계시면 참고해서 기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장 배부와 관련해서요. 세대별로 일괄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신청서 미리 작성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난번에 다운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을 들고 현장 접수처 방문하면, 제가 제 가족이 제 집사람이 만약에 일괄해서 내 것까지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 쓰고 제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들고 가면 본인 확인이 되니까 본인 확인하고 제 것만 이렇게 써서 가면 한 가족이 여러 사람이 갈 필요 없이 아파트 거기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현장 접수는 오부제와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 주민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접수하는 요 9일, 11일, 11일, 12일 요 해당 지역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 공무원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내가 아파트 현장 접수에 가서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 대상, 아파트가 아닌 사람들은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어느 그 날짜별로 초기 일주일 동안 우리도 오부제로 하니까요. 그 해당되는 날짜에 보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그리고 오늘 톱뉴스는 이 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경주포커스 보시면 공공어린이 놀이터 조성할 때 앞으로는 어린이 의견을 의무적인 건 아닌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주시장이 노력해야 된다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이게 서승자 의원 사진에서 보는 대표 발의를 했고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만든다. 공공어린이는 앞으로 공공어린이 놀이터는 그래서 어린이나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이 조례는 핵심 내용이 그것이고, 이 조례는 30일 날 시의회 경기도시위원회에서 가결이 됐고 6일 날 월요일 날 시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조례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 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증사환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적용은 경주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로, 모든 놀이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공 놀이터만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요게 이제 의향검토보고서 그 조례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요런 그 안에는 뭐 대상지 선정 계획이라든가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운영 안전 관리 계획 등을 안전이 중요하니까 포함을 해야 되고, 어린이나 부모,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이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 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요. 또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장애, 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특히 장애 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시의원, 담당 공무원, 디자인 전문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가, 조경 분야 전문가 등 10명이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고 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인데, 자,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영상을 미리 올리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 옆에는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서선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십니다.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시의원이 나와 있는데, 모신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임시회에 그 경주시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걸 이번에 이제 만드는데, 새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서선자 의원이 실제로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제안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우리 또 요즘 뭐 맘카페에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 어린이 놀이터 안전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서선자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주십시오. 우리 여기 신문사에 처음이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경주 포커스 처음 왔는데, 시설이 좋네요. 대표님. 이거 완전 놀리시는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경주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자 의원입니다. 제가 그 운영위원회 이번 하반기에, 후반기에 부위장, 네. 부위원장. 네. 그 말씀 제가 안 드렸더니 스스로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 모신 게 그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먼저 이 조례 어떤 취지로 그 대표 발의하게 됐는지 그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2019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내면서 올해 우리 그 아동 청소년과의 아동 친화 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아동 친화 팀이랑 아동 정책 대상을 받은 전라도 완주를 한번 1박 2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도 이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접 현장 방문을 완주에 두 도시가 왔었는데, 그때 서울시 노원구인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팀에서는 저희들은 아동 친화 팀만, 다른 팀들도 이래 왔었는데, 그 서울 팀들은 아동 친화 팀이랑 직접 또 공원을 만드는 도시 공원과 팀이랑 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같이 왔지? 사실 그 상황 그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동 친화팀에서는 하지만, 정책 제안이는 하지만, 그를 실질적으로 아동에 관련된 놀이터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그이가 도시공원과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에도 우리 경주에서 이런 뭐 어린이 놀이터 관련된 일이 있으면
실질적인 이 담당을 하는 도시공업과팀이랑 함께 움직여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 예.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제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조례가 없을까 좀 찾아보는 중에 이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알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놀이터를 만들 때,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조례를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적어도 이제 경주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 놀이터에 관해서 네. 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하자.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 같은데 하나씩 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본 계획안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 우리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어떤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아파트 그렇죠. 내에서 사적인 돈으로 앉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앉아 만드는 이 놀이터에는 기존에는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막연하게 이런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미끄럼틀이 있으면 좋겠다, 모래놀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지 그렇죠.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그 놀이터,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예. 지금 작년에 아동친화팀에 있던 춘숙 씨가 어쨌든 좀 자료 준비를 많이 해서 춘숙 씨가 최춘숙 씨 시청 고문이시죠? 네, 지금 다른 팀으로 가가 있는데, 아이고. 지금은 또 우리 아동친화팀 김남기 씨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예. 춘숙 씨가 나와. 지금 사모님 이름이세요? 예, 뭐 그렇죠. 도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예. 저희 경주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5억 원의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요번에 당선이 돼서 예, 예. 지금 동천동 월성맨션 쪽에 월성 놀이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가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보여줘도 되나요?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유니세프에서는 이 아동이라든가 이 정의를 보통 아동의 권리 4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아동 이 놀이터는 그러니까 참여형 이 놀이터는 우리 아동의 기본 권리인 참여권을 대표하는 어떤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월성 놀이터 이 공모 사업에 당선되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한 후에 예. 아이들한테 질문들을 한 거예요. 아이들 의견을 네, 받는 아이들한테 위해서. 의견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예, 예. 일단 놀이터 이름 짓게 아동 워크숍을 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놀이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놀이터 이름을 짓고요. 놀이터 이름도 이제 아이들 의견을 네, 받는 아이들이 위해서. 의견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 어울리는 색깔을 또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랬더니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모님들한테도 이 성인 관련된 워크숍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서 정리를 예. 한 결과, 예, 예. 모래를 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동과 모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이 부딪힐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거를 예, 아주 좀 예. 조율을 해서 예, 예. 요번에 월성 놀이터 새로 주민 협의체 예. 주민 참여형 놀이터로 요번에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 조례에는 어쨌든 아이들이나 이제 실제로 놀이터의 주인은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이제 어린이들부터 부모님 또는 뭐 지역사회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그 조례에 좀 뭐라 그래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건가요? 네, 제일 핵심입니다. 예. 그 이제 시장의 역할이 적어도 이 중창형 놀이터를 하도록 여러 가지 시장의 책무, 시책금,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이런
마련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시장의 책무사항을 넣어놓은 것 같고, 그죠? 네, 6조에 앉아 예.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 계획 수립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그래서 그 책무입니다. 6조에 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 놀이터? 그 6조에 네.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필요한 거요? 예, 어떤 내용들이 반영돼야 되는지. 일단 조성 운영 계획에 예. 1항에는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예, 예. 두 번째는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예. 세 번째는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예. 사항으로는 대상지 선정 계획, 예. 다섯 번째로는 주민 참여 방안,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여섯 번째로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예, 예. 일곱 번째로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계획, 예, 예. 여덟 번째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 운영 계획, 그리고 그 밖에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을 예,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민 참여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나 네. 특히 앞에 눈에 띄는 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이런 네, 것들 눈에 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뭐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까요? 지금 일단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네. 어린이 놀이터 뭐 놀이 관련되신 분들, 그다음에 저기 지역 아동센터 그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조경 전문가, 네, 조경 전문가, 그다음에 저기 교육청, 예, 예. 그다음에 앉아 학부모님들, 예. 그리고 어린이 앉아 요번에 어떻게 될지는 저기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를 제가 외우고 있질 않아서. 앞에 뭐 조명 비치고 하니까 당황되시죠? 네.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우리 서영 괴롭히려고 모신 거 아니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게, 다양한 어린이 부모 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장애 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자. 이런 네. 내용이 있어요. 이걸 특별히 이렇게 좀 이 조항을 넣으신. 제가 저희 큰딸이 예전에 근하유치원을 다녔는데, 예, 예. 근하유치원의 가장 큰 특징이 일주일에 한 번 장애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얘네들에 대한 마음이 예. 우리가 보통은 조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조금 편견도 있고. 예, 편견도 있고 하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런 편견들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몇몇 도시들은 이미 이제 이렇게 네. 참 앞선 도시들 네, 많이 네. 돼 있는 도시들이 많이 네. 있죠, 벌써. 지금 전국적으로는 16군데 벌써 시작을 하고 있고 예. 우리 경북에서는 포항, 경산, 한 군데가 김천 예.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제 30일 날 이 소관상위원회가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6일 날 네. 본회의 통과를 하고 가결이 네. 되면 우리 이제 경북도에서는 4번째, 전국에서는 18번째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그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이 아동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동의 권리에서 참여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 참여권이 우선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지. 그리고 어린 놀이터 만드는데 네. 아이들의 의사가 그렇죠. 반영되는 그리고 구조를 만드는 거다. 내가 놀 수 있는 곳에 어떤 놀이를 하면 좋겠다, 자기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 효과들 네.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살펴보고,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분명히 내실 거거든요. 공식 통로가 생기는 네, 거죠. 공식 통로가 생기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네.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그 자문단도 있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그 의견이 예. 수반이 되어서 요번에 월성 놀이터 주민 참여형 거기에 반영이 돼서 요번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딱 울산 놀이터 그 디기 이야기. 네. 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시정이나 각각의 분야에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경주 시민이어야 되고 네. 이제 각각의 그 분야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주민자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네. 또 어린이들의 참여는 아까 이야기했던 유니세프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의 기본 권리 4개 중에 하나 네. 중요하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 정리 잘하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나오시는 김에 어제 그제 우리 동천동 저기 7번국도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기회에 보행 안전이 좀 뭐 다른 게 좀 차치하고 좀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곳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경주시나 뭐 경찰서에서 공동으로 한번 좀 제안을 한번 받아보거나 이런 게 어떻게 했냐 뭐 이건 이제 제가 방송 기자로서 제 개인적인 네. 제안이었는데 어제 뭐 최근에 어제가 아니죠 그제 사고였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기 꽃도 놔두고 네. 뭐 또 슬퍼하고 맞습니다. 다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서 서현 이번에 그 어린이 안타까운 사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시의원으로서 이런 사고 막기 위해서 혹시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 듣고 싶네요. 이 사고 나기 전에 저희 그 용강동 쪽인가 그 롯데마트가 있는데 예. 롯데마트 그 뒤편에 대신 아파트 외에 또 뭐 빌라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이들이 가깝기는 그 그러니까 이 도로를 두고 용왕초등학교가 훨씬 가까운데 거리상으로. 네, 거리상으로는 예, 예. 근데 일단은 그 건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용왕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황성초등학교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실질적으로 그 롯데마트 그 맞은편에 안경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로 갈 수 있는 딱 이 횡단보도가 롯데마트에서 맞은편 쪽으로 롯데마트에서 안경점으로 가는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엄마들의 의견을 담아서 경찰서에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2번이나 부결이 된 거예요. 교통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교통과장님을 모시고 담당자분이랑 거기를 맘카페 계시는 어머님 2분이랑 만나 뵙고 거기서 현장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부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현장을 보니 필요한 부분은 맞다. 그래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일단 신호등이 또 먼저 생기기 전이라도 아이들이 통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그러니까 설치물이라도 해두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서 소있고 외양간 그런 고치는 그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예방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동네 이름이 뭔데 윗동천인가요? 예. 거기에서도 요번에 사고가 이래 난 걸 보고 결국에는 이 안전이란 이 제일 큰 테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효용성 빨리 그게 좀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귀한 거니까 귀한 건 동일한데 그래서 특히 또 자라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주의가 좀 산만할 수밖에 네. 없고 한데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찾아서 줄여나가주는 네. 제도가 없으면 없는 제도를 좀 만들기도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보다 네. 되는 쪽으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좀 의회에서도 많이 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 신호등이 전부 다 노란색 전부 다 네, 이렇게 깃대나 그렇죠. 깃봉 다 바뀌었잖아요. 그게 제가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받아줘서 시행이 된 부분이거든요. 깨알같이 또. 예, 그 향후에도 그러시구나. 네, 향후에도 어린이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찾아가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 방식으로 좀 움직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서 의원 사실 나오면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사실 5분 발언이나 본회의 또는 뭐 의정활동 사실 이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네. 또 작년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실제 이제 경주시 정책으로 적용된 것들도 있어요. 아이스팩 재사용 지금 네, 올해 시범 맞습니다. 사업 하거나 제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또 보기에는 애인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 차차 네. 이제 사실 이제 보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정활동이 뭐 채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모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마지막 인사 겸해서 또 남은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까지 뭐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여러 말씀 부탁드릴 줄 몰랐죠. 실질적으로 의원이 돼서 의회에 입성을 해보니 의원이 해야 될 일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아, 그래요? 첫째가 의원은 걸어다니는 입법권자로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입법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 어떤 큰 책무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막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된 그러니까 편성된 그 예산이 예. 제대로 올라간 건지 꼼꼼하게 심의하는 예산 심의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일을 잘하는지 어떤지 그런 거를 또 살펴보는 행정, 사무, 감사 그렇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의정활동은 나머지 뭐 주민활동은 앉아 의원들의 몫이고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초선 의원들은 뭐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건 앉아 좀 다선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큰 몫이고 초선 의원님들은 좋은 조례를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골고루 뭐 선제적이든 그다음에 뭐 보편적이든 간에 그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법권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 마시고 평가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방송 녹화해도 쉽지 않죠? 앞으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요. 한 1년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현안이 있을 때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시민들하고 만나기도 하시고. 네. 제가 뭐 선거운동 독재자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좋은 계기들이 있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시에 또 무슨 위원회도 있고 바쁘신 와중에 불쑥 연락드렸는데 불쑥 와주셔서 독자들 대신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알찬 의정 활동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요 인터뷰 영상은 오늘 오후 한 4시쯤 저희 사무실에서 녹화로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들은 기사로 이렇게 보시고요. 영상은 유튜브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하시죠? 하여튼 떡순이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거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경주 소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아이고, 뭐가 이래 막 어지럽게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제가 지금. 욕심을 부려서.
범피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여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어제 10주년 지났으니 이제 효는 끝 지났고요.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볼 뉴스가 있어서 연합뉴스에서 팩트 체크해 놓은, 얼마 전에 앵그리 뭐 유리숙하기도 하고 앵그리 희숙하기도 하고 뭐 그렇던데, 뭐 정치적 이런 걸 찬반을 떠나서 일단 이분 그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 근데 사실은 부친의 투기 의혹이면서 동시에 이분이 이제 KDI 연구원일 때, 세종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농지법 위반하면서 이걸 매입을 할 때 과연 몰랐을까? 아니면 KDI 그 연구 용역하는 기관이니까 KDI에서 그 개발정보,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줘가지고 이게 실제 이제 그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에 이르게 했는가, 이게 이제 본인 의혹까지도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대목이고, 이게 이제 가장 앞으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뭐 이 사람 그냥 수사받고 아니면 기먹이고 아니면 아닌데, 그렇게 그에 따라서 처신하면 될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야당 정치인 탄압하네 뭐네 이러면서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 아주 용기 있다,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막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자, 세비도 국회의원들의 월급도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한 1200만 원 넘죠, 한 달에. 이걸 반납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에서 오늘 팩트 체크해놓은 데를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반납할 때도 없고, 사실 반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다 뭐 이런 건데, 좀 내밀하게 따져봐도 보수 쪽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도 세비를 반납한 적이 있는데 다 돌려줬다. 반납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반납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그 진보 쪽, 이건 보수나 진보나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어제 방송에서 그 세비를 반납한다는데, 세비 반납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세무서에 반납할 수도 없고 이거 하나만한 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납할 게 여러 가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현행 법률 연합뉴스의 팩트 체크는 관련 규정을 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받은 세비를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하지 않을 방법은 있습니다. 기부처를 정해서 지정 기부를 해버리면 본인이 세비를 안 가져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걸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팩트 체크입니다. 똑똑하다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만 오늘 더 살펴볼 뉴스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쭉 제가 뉴스를 방송하기 전에 뉴스를 쭉 살펴봤던 것 중에, 언론사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대변인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국민의힘의 그 육군대장 출신 박찬주 전 육군대장 출신, 이분 뭐 그때 공관병을 뭐 사병으로, 육군 사병 공간에 뭐 사적인 그걸로 썼니 안 썼니 이래서 논란이 되고 수사도 받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분 캠프에 충남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소식 뭐 이래 하는 그런 지역 언론사 STM 방송, 이 현직 사장을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의 언론사 기자들이 뭐 현재 그래도 최소한 사표라도 내고 이렇게 가는 게, 그래도 그 전까지 그러면 지휘 활동들이 다들 좀 부정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컨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그 조국 수사했던 것도, 그러면 자기 대권을 위해서 그렇게 수사했지 않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없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이런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보수 쪽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감사가 아니었냐, 이런 충분히 함정 의심이 들듯이, 언론인들도 언론인의 활동이 바로 현직 있다가 바로 가버리면 자기가 썼던 기사의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비판받는데 이 박찬주 캠프에서는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시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의 언론인의 윤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 경주 지역에도 국민의힘 당직 현직 언론사 사주가 비례대표를 늘 노리고 뭐 당직을 맡기도 하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깊이 반성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이런 그 소개를 하나 해봅니다. 제가 특정이 누구라고 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스스로 좀 알아서 자중하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아까 이제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형 어린 놀이터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페이스북으로 기사를 띄웠더니 좋은 조례네요. 뭐 이런 반응이 있던데 우리 경주시로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16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주민참여형 어린 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경북도에서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4번째가 된다고 하고 아까 서순자 의원 본인 스스로도 초선 의원들은 이런 입법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입법권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왜 굳이 어려운 거 만들 필요 없이 다른 도시에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경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 문항 고치고 해서 실행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조례들이 많이 우리 지역 사회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발굴하고 찾고 이런 것도 시의원들의 몫이다. 우리 지역하고 접목시키고 그런 점에서 보면 내일은 박광호 시의원을 인터뷰로 모실까 합니다. 참전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 명예 아주 명문가에 관한 지원 조례 제가 지금 정식 명칭은 아닌데 내일 박광호 의원 모시고 함께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으로 내일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박광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 5분 발언도 굉장히 자주 하시고 의정활동을 초선이신데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박광호 의원을 내일은 모시고 그 박광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그 조례도 30일 날 문화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조례 명칭이 아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안 불러드려가지고 좀 죄송한데 제가 명칭이 하도 많아서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정확한 명칭을 지금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이고 버벅거리고 있네요. 버벅거리고 있는데 금방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이번에 뭐 워낙 의회에서 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찾기도 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공무원 후생복 이게 지금 조례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된 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찾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도 많아서 이번에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시의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시민들은 깜깜이 속에서 박광호 의원이 조례한 게 경주시 병력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3대가 모두 현역을 하거나 이런 뭐 병력 명문가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예우를 하자 뭐 이런 조례인데 그 조례뿐만 아니라 박광호 의원이 여러 가지 왕성한 의정활동 하는 것 함께 한번 이야기를 그래도 가능하면 조례 중심으로요. 병력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발의 오늘 대표 발의했고 그리고 30날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그래서 6일날 본회의 가기를 앞두고 있는 조례인데 박광호 의원 모시고 내일 한번 선재 의원 인터뷰하듯이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하고 내일은 가능하면 뉴스 브리핑은 금요일이니까 라이브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면 7시가 될 테고요. 예.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